KKMD 724화 제2부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번역 위기에 처한 유럽 항공산업계 카이와 방위사업청의 명품 합작 프로그램 KFX를 연구 분석하라. 그러나 KF-11 보라매에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프랑스 다쏘항공, 영국 BAE, 미국의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과는 달리 전투기라는 핵심 무기를 생산하고 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산업체로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장기적 신뢰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 신뢰성의 입증 문제는 기갑 차량이나 자주포 같은 지상 플랫폼의 경우 어느 정도 포기될 수 있지만 전투기나 잠수함처럼 기술 의존성이 높은 장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한국형 공격 잠수함 KSS-3 도산 안창호급이 설계 스펙상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잠수함이지만 아직 구매자를 찾지 못한 반면 독일 212급 잠수함과 프랑스 스콜펜급 및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해외 수출에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도 KF-11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기술을 혼합하여 사용한 탓에 해외 수출에 적지 않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용된 부품 및 장비 각각에 대해 제조업체 및 관련 국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투기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로퍼 교리의 구체적 사례 KF-11 보라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6,800만 유로 한화 1,020억에 불과한 4.5세대 쌍발 엔진 중형 전투기 KF-11 보라매의 등장은 유럽과 미국의 전통적인 전투기 제조업체들이 지금까지 통제해왔던 가격 체계를 쓸모없게 만들어 향후 국제 전투기 시장의 일부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이 F-35를 설계하기 위해 투자했던 비용 4천억 달러, 한화 554조 원의 7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KF-11 보라매의 설계 비용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KF-1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공군 인수 담당 차관보를 지낸 윌 로퍼가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 개발 및 제작에 적용하자고 주장했던 1년의 산업 교리를 연상시키게 만든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수 차관보를 맡고 있던 윌 로퍼는 차세대 전투기 NGAD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적당한 수준의 저렴한 전투기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윌 로퍼는 NGAD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기존의 거대 항공업체가 아닌 첨단 IT 기업도 NGAD 개발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을 정도였죠. 이는 자동차 업계에서 테슬라가 불러일으켰던 혁신을 연상시키게 만드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윌 로퍼의 주장은 다름 아닌 미 공군 고위급 장성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는데요. 프랑스 메타 디펜스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KF-11 보라매를 기본 플랫폼으로 한 5세대 전투기 KF-21EX의 등장이 논의되기 시작하자 윌 로퍼 전 군수차관보의 주장을 끌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KF-11 보라매를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5.5세대 전투기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윌 로퍼의 산업교리가 적용된 사례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김민석 연구위원은 윌 로퍼의 디지털 센츄리는 아예 형상이 다르고 엔진이나 레이더만 비슷한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만들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KF-11의 세 가지 버전은 오히려 FA-18이나 F-16의 개량형 개발 교리가 더 잘 어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연구위원과 6세대 전투기 NGA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KF-11 보라매가 현재 플랫폼 그대로 6세대까지 진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세대 전투기, 예를 들어 F-35의 경우 전면부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파에는 좀처럼 탐지되지 않지만 측면이나 후면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파에는 쉽사리 관측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6세대 전투기에는 전면, 측면, 후면 모든 방향에서 레이더에 좀처럼 탐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일단 꼬리 날개가 사라져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F-35나 KF-21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5.5세대 이상 진화하기는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기술로 탄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투기를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최적의 비용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 만약 대한민국이 윌 로퍼의 교리에 따라 KF-21 보라매의 기대 수명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30에서 40년이 아닌 15년 정도로 단축시키는 설계를 했다면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KF-21 보라매는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더 빠르게 출시되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KF-21 보라매의 특수한 파생형들, 예를 들면 전자전에 특화된 KF-21EA와 스텔스 기능으로 적 방공망을 뚫고 종심을 타격하는 스텔스 전폭기 KF-21EX,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우세 전투기형 KF-21 블락2의 존재 같은 것들도 역시 윌 로퍼가 주창한 교리의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전투기 개발이라는 컨셉과도 겹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윌 로퍼가 주창한 교리에 대해 사람들이 선뜻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윌 로퍼의 교리를 적용하여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윌 로퍼가 주장했던 교리를 적용하여 등장한 결과를 직시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설계해본 경험이 없었던 한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카이는 현재 유럽 최고의 전투기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채 10년도 되지 않은 기간 안에 30%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카이가 KF-21 보라매를 설계하는 데 들인 비용은 F-35의 설계 비용보다 70% 절감된 금액이라는 사실이다. 기사 내용 중 이 부분의 문맥이 다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보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메타 디펜스 기사 앞부분에 KF-21 보라매의 설계 비용이 미국 F-35의 100분의 1이라고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70분의 1이 나와서 제가 70배라고 수정하여 번역을 했고, 그 내용을 연장하여 해당 부분을 보충 해석했습니다.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KF-X 프로그램과 KF-21 보라매를 통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은 전투기 설계 경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현재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서방의 군용 항공업체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론과 교리에 대한 노하우 및 핵심 데이터 등을 잔뜩 얻을 수 있었다. 사실상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해본 경험이 전무하고 관련 산업 역시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디딘 정도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생태계가 1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그것도 74억 달러에 불과한 비용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데 성공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들 한국 항공산업 생태계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옳은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태계가 KF-21 보라매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게 된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게 될까? 오늘날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들, 대표적으로 다쏘항공, BAE, 그리고 사브 같은 기업들은 KF-X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협력해온 과정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깊은 관심과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에 주의 깊게 적응할 필요가 절실하다. 동시에 필요하다면 카이와 방위사업청이 현실로 구현해낸 윌 로퍼의 산업 교리를 유럽에서 재현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유럽 항공업체들이 이런 혁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인들이 최근 몇 년간 자주포 및 주력전차 분야에서 치러진 거의 모든 주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전략을 전투기 분야에도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2024년 7월 1일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 중간에 역주를 통해 설명드렸듯이 메타 디펜스가 몇 군데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지만 대략적인 큰 줄기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공산업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은 분명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이나 노후하우라는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도 유럽 유수의 항공 선진국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후발주자였기에 가질 수 있었던 유리한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혁신적 사고를 도입하지 않으면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항공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성공 공식에 안주하는 동안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공 공식을 찾아내고자 불철주야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KF-11 보람에는 서방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항공 선진국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가 경계해야 한다고 부르짖을 만큼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로 탄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 미국 군수차관보 윌 로퍼의 주장처럼 KF-11 보람의 블락2 혹은 KF-11SA를 더 빨리,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 성능을 지닌 전투기 플랫폼으로 삼고 KF-11EA, KF-11EX처럼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능력을 지닌 고급 파생형들을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게 먹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